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2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정치권과 행정부의 고질적 무능과 부패로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는 그리스의 축구 대표팀이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8강전에서 아쉽게 석패한 뒤 선수 전원이 사인해서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너스는 원치 않는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와 그리스 국민만을 위해 경기한다. 보너스 줄 돈으로 스포츠 센터를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 내용이 실망스러웠던 우리 대표팀은 조용히 귀국하느라 이런 편지를 쓰고 말고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만 세월호 대참사로 상처 입고 분노한 국민들께 저희들의 분투가 한 줄기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편지가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축구팀 뭐라고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국정조사장에서 아예 쿨쿨 자거나 방청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귀찮다고 국회 경위나 찾는 의원들이 있으니 누군들 일러무삼하겠습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7월 2일 이 시간까지 주요 소식 간추리겠습니다. 일본이 어제 오후 우리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선포했습니다. 69년 만에 헌법 재해석 대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선보이는 윤재석의 국제뉴스 브리핑에서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이 고노 담화를 검증한 것은 국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내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 오는데 다분히 그런 것들 그리고 어제 일본의 결정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의 세월호 참사 대통령 관련 녹취록이 왜곡됐다면서 국정조사의 불참, 파행을 빚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9원을 기록해 6년 만에 1,01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안팎으로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거주자 100명 중 3명꼴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으로 지금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총 1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유병원 씨의 친형과 이른바 신엄마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뉴스 브리핑에서 묶어서 좀 알아보겠고요. 오늘 국제 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강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방한 이런 것들, 동북아 질서,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한국의 미래 이런 것들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최고위원 연결해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의 업무 보고가 늦었다거나 해경의 문제점 이런 것들 소상히 들어보겠습니다. 기탄 없이 아무 것이나 기탄 없이 어떤 뉴스에 관계없습니다. 올려주시고 소통하시고 방송에 관련되거나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반영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낙마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온누리교회 강연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서 보도한 KBS에 중징계를 내리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심위는 어제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 특별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문창극 씨 발언을 보도한 KBS에 대해 위원 다수가 중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원 9명 중 5명이 중징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도교양방송특위는 여당 성향 인사 6명, 야당 성향 인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심위는 빠르면 오는 9일, 늦으면 16일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단일 뉴스건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닌데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사유 또는 이유는 뭐랍니까? 네, KBS의 보도가 일부분만을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왜곡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른바 악마적 편집, 그걸 또 문제 삼는 모양이군요. 해경이 첫날 말하는 거겠죠. 지금 사고 당일 첫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은 그냥 방치하다시피 놔두고 단원고등학교 교감, 이분 자살하신 분이죠? 예, 맞습니다. 단원고 교감 선생님 조사에 더 열중했다고요? 예, 목포 해경 수사관은 가장 먼저 단원고 강모 교감에게 참고인 조사를 고지했습니다. 사건 당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목포 해경 수사과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사고 당일 오후 강 교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장 먼저 조사를 진행했어야 할 선장과 선원들의 경우 연락처 확보도 오후 5시 30분에야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사고 초기 수사 대상들에게는 오히려 입을 맞출 기회를 벌어주고 교감 선생님을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가장 먼저 조사한 해경의 수사 과정 전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승객에 불과한 사람을 데려다 먼저 조사를 하고 배의 운항을 담당했던 선원들은 내버려뒀다는 건 참... 안 그래도 지금 이 얘기로 게시판이 벌써 뜨거운데요.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국정조사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조회의 불참을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국정조사 의사일정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는 김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 간 교신 녹취록을 왜곡해 박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질의 과정에서 교신록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가 해경에게 방송 화면과 다른 현장 동영상 확보를 요구해 초기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VIP, 대통령이 그걸 계속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 영상 중계선을 가까이 대는 일부터 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 의원의 발언 직후 녹취록에는 VIP도 그건데요, 지금 이라고 딱 한마디 나오는데 이걸 날조하고 있다며 항의했고요. 김 의원으로부터 녹취록에 VIP가 좋다고 한 건 없다,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곧바로 김광진 의원이 일부 과장되거나 부연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보이콧하고 그래서 지금 파행을 빚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건수 하나 잡힌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역시 첫날 당일 얘기인데요.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배는 한 10시 40분쯤 완전 침몰이 됐는데 오후 3시가 다 되도록 정확히는 2시 30분이 조금 넘도록 370명 정도가 배 안에 갇혀 있다. 뭐 이런 것을 전혀 모른 채 네. 대부분 구조됐다. 이렇게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해경이 청와대에 잘못 보고하면서 370명이 구조됐다는 내용이 전파됐고 청와대는 당일 오후 2시 30분이 넘도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연합 국조특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과 특위위원인 우원식 의원이 오늘 공개한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을 보면 해경은 오후 1시 16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생존자 370명이라고 했고요. 오후 1시 42분에는 370명이 정확하지 않다, 일부 중복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해경은 오후 2시 36분에야 구조자가 166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균 해경청장은 오늘 기관보고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팽목항 현장에서 178명이 구조된 이후에 190명이 추가로 구조돼 온다는 소식이 퍼졌고 현장에 설치된 간이 상황판에 누군가가 그렇게 적어놨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중요할 텐데 네. 그 상황판을 아무나 갖다가 관리할 만큼 허술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중복 계산한 것은 안행부, 그날 해경 다 사고 첫날부터 말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군요. 누군가가 그렇게 적어놨다. 예. 네. 해경이 구조보다 의전에 더 신경 쓴 내용도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녹취록을 보면 해경 본청 상황실은 오전 11시 43분 사고 당일입니다. 제주청에 전화를 걸어서 해수부 장관이 현장 가시다는 것 알고 있나? 어차피 유류 수급하러 무안공항 간 김에 태우고 오라며 장관 편성차 간다고 이동한다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현장 구조 중인 헬기를 급유 핑계로 의전용으로 빼돌리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오전 9시 54분 통화에서는 인천서가 해경 본청 상황실과의 통화에서 저희가 직접 구조 임무보다 청장님 입장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 라고 답하는 등 해경청장의 의전에 신경 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 우원식 의원과 좀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유가족에게 고함을 지르고 졸았다는 표현은 이건 좀 언론이 잘못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쿨쿨 자버렸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출신이었군요. 그런데 그렇게 쿨쿨 자고 나서 또 궁색한 변명으로 또 한 번 질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기관보고 중에 한 기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에게 별거 아니다, 여기 들어와 봐라, 다 졸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이 전화를 받고 있던 당시는 부자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며 관리부실을 질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회의 중에 내가 졸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기자가 나한테 전화로 알려준 것이다. 내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졸았다.
이것은 잘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할 때 잠깐 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유가족들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궁색한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이완용 의원 참 가관이군요. 유가족도 졸고 있었다. 예, 이럴 때 유행하는 말 없습니까? 뭐 어이가 없다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출신의 이완영 의원이죠. 네. 네, 이름 좀 기억해둬야겠습니다. 해수부 기관 보고에 대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모니터링 두 번째 보고서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뤄진 세월호 국정조사 해수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기관보고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낙제점을 줬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보고서를 통해 질의 내용 및 의사진행 과정에서 일부 위원과 보고기관이 형식적 국정조사를 위해 짜고 임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만큼 심각하게 성의 없고 효율성도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해수부 장관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냐는 등 개인적 감정 진술을 요구하는 발언이나 단순 질타성 발언이 지나치게 많았다며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전국 순회버스 활동을 시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전국을 돌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버스가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참사국민대책회의는 오늘 국회와 진도 팽목항, 경남도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실종자 시신 인양 소식이 끊긴 지 일주일 만에 사고 선박으로부터 10km쯤 떨어진 곳에서 수습된 한 구의 시신이 있었는데 DNA 검사 결과 세월호 승객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세월호 사고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은 DNA 조사 결과 미 구조자 가족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세월호 미 구조자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신원을 조사 중입니다. 세월호 침몰 78일째인 오늘도 미 구조자 추가 수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미 구조자는 11명입니다. 네, 78일째. 이러다가 곧 석 달이 바로 되겠군요. 해경이 그 세월호 생존자 전병삼 씨, 그러니까 이분은 해경이 이렇게 사진 찍도록 다시 한번 물에 좀 빠졌다가 올라와 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폭로했던 그 네. 승객이죠. 예. 이 사람을 고소했어요. 그렇습니다. 전 씨는 해경이 구조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바다로 뛰어들라고 지시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해경이 허위 사실이라고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목포 해경, 경비정 123정 관계자들은 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월호 탈출 승객들을 구조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체증 장비조차 지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전병삼 승객이 뭘 잘못 보거나 상황을 잘못 알고 말을 했으면 바로 잡아야 하겠죠. 물론 설명을 하고 취소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해경 요즘 바쁩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가서 보고하랴, 진땀 흘리랴, 혼나랴, 진도에서 또 일하랴. 또 전병삼 씨는 경찰에다가 고소를 했네요. 예. 해경이 육경에다가 시민을 고소했군요. 아, 이거 해체된다는데 이렇게 일이 많은 해경 조직을 해체하면 어떡하죠? 자, 총기 난사 사건 의문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 임병장과 국방부 사이의 공식 진술에서도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국방부 발표가 좀 옹색하거나 일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큰 사건 뒤에 왜 수습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지 시민들 불만이 많은데 우선 지역비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가 또 말을 바꾼 것, 그건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국방부의 입장에 반대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은 지금까지 생활관에서의 대응 사격은 없었다고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소추장인 강모 중위가 어제 임병장을 향해
10여 발의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수류탄 파편에 맞은 문모 하사가 생활관에 머무르고 있던 소투장과 병사들에게 총기를 지급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군은 수색 과정 중 교전으로 소대장 한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대해 임 병장이 도주 직후 총이 고장나 총을 쏠 수 없었다고 진술했고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습니다. 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는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임 병장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 조사를 벌였으며 근처에 있던 하사의 5인 사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총이 고장났다. 그리고 나는 왕따를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국방부는 자꾸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하다가 뭐 탄피는 못 찾고 있고 그런 거죠. 그 밖에 또 다른 의문점들 뭐가 있나요? 예, 임 병장은 사건 당일 실탄 75발 중에 36발을 사용했는데요. 군은 탄피 10발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초 사망자 중 일부는 5인 사격에 의해 희생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군의 초기 대응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군은 중대본부에서 GOP까지 2.9km가 떨어져 있고 차로는 15분 거리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대본부가 구조대를 급파한 시각은 8시 38분이고 현장 도착 시각은 9시 41분으로 현장까지 1시간 3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군은 임 병장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입장인데 임 병장 얘기는 뭐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진술이 다릅니다. 임 병장은 희생자 명단을 확인하고 희생자 5명 중 4명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요. 네. 또 특히 그 중에 한 명은 나를 좀 더 배려해주고 잘해준 사람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앞서 임 병장이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에 대해 단발 사격, 즉 조준 사격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임 병장은 초소 안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어 아직 어느 한쪽으로도 판단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조준 사격을 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임 병장 진술에 따르면 자기한테 우호적이었거나 또 아껴주기까지 한 사람이 희생자 속에 들어있다. 근데 만약에 조준 사격이라면 그 사람에게 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냥 생활관 쪽을 향해서 무차별 난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이 됐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군이 왜 계획적이었다는 말을 쓰는지 조금. 오늘 또 김명수 교육부 장관은 마치 무슨 하루에 한 건씩 뉴스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김명수, 최양희 두 장관 후보자 추가 의혹이 또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교내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김 후보자가 2008년 12월 교육과학연구 제13권에 발표한 부장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논문이 같은 해 발표된 제자 김모 씨의 석사 학위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최양희 후보자에 대해 최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5,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7억 5천여만 원의 아파트를 샀는데요. 2억 1천만 원에 샀다고 축소 신고한 겁니다. 와, 그렇게까지 줄여서 신고를 해도 됩니까? 7억짜리를 2억에 샀다고요? 네. 세금을 아마 피하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심하군요. 그건 명확히 국토교통부, 옛날 건설교통부인가? 거기 조치 위반 사항인데요. 실거래가로 등록하게 돼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아파트를 살 때는 그 시점에는 그 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뭐 어마어마하게 또 차액을 얻었겠군요. 교육부의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이 강행되고 있는 와중에 교사 12,000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2차 선언에 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오후 지난 5월 15일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 16,000여 명의 교사 선언에 이어서
2차 교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엔 너무 위험하다.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제자와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는 12일 대규모 전국 교사 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전교조 회원 소속 교사들이 약 6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죠? 네. 네. 철밥통이라고 지칭되는 분들 조금 신경 쓰셔야 할 대목이겠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워낙 배짱이 좋고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얼마나 아프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을 하면 성과급을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급 제한을 받는 공공기관이 기존 10개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119개의 공공기관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2013년 편람 규정을 성과급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로 바꾼 겁니다. 네. 마지막 하나 볼까요? 검찰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됐는데 일종의 전관 예우를 얼마쯤 받느냐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건데 판결문에서 공개됐다는 게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무죄 시켜주면 2억 주겠다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예. 착수금 3천만 원, 불기소 약식 명령 시 2억, 집행유예 선고 시 1억을 받는 수준입니다. 한 대형 로펌이 변호사 비용을 안 낸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문에 수임료가 공개된 건데요. 이 고객은 수임료가 너무 비싸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이어서 비교적 싼 편이라며 고위직을 지낸 전관은 수임료가 이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습니다. 예, 참 어려운 시험 패스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리고 힘센 자리에서 빵빵거리다 나가서 좋은 일 하시는 변호사님들이니까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관이군요. 여기도 못 받아서 돌려달라고 이제 소송을 했고 판결문에 나왔는데 법원은 아니다. 그거 비싼 수임료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인 비교적 이렇게 머리 큰 사람이 아니니까 겨우 요 정도지 고위직 출신은 이거보다 훨씬 많다 이거죠? 네. 이 판결문 그대로 세무서에 좀 보내가지고 그 변호사들 세무조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한 뉴스를 모으느라고 아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는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어고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지방부터 약하게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늦은 밤에는 중부 서해안까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까지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 그리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리다가 내일 새벽 무렵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레인 금요일에는 비가 잠시 주춤하다가 토요일에 제주와 호남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요 뉴스가 뭡니까? 예, 오늘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가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네. 김광진 의원이 어떤 말을 한 걸 가지고 여당 쪽에서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네.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 뉴스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점에서는 저희 현장에서 그걸 다 녹취를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그 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바로 사과를 했는데도 그런 것 보면 조금 트집잡기성도 약간 보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유가족들도 심지어 유가족들도 거기서 이게 문제될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어쨌든 이게 트집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소방관 저희가 지난번에 소방관들이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을 항의하면서 1인 시위를 네. 했다가 협박을 받았다 이런 보도를 예. 단독으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청취자들이 그 후속 보도 해달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또 유사한 건이 나와서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가지고 오늘 그리고 나서 소방관들의 자녀들도 1인 시위에 나섰고. 또 일부에서는 어제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지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지하는 시위만 취재하려고 갔는데 마침 어디에서 인사에서 전원 1인 시위 참가자들이 승진해서 배제되고 이랬던 사례가 저희가 제보가 들어와서 네.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 소식인데요. 노회찬 전 대표가 동작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예. 어제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은 노회찬 전 대표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다. 공식적으로 이번 주에는 얘기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민주연합에서도 안철수계하고 구민주계 갈등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사람으로 누군가가 어떤 이런 갈등을 겪고 정해지더라도 예. 또 만약에 노회찬 전 대표가 나온다면 또 어려운 그렇죠. 단일화 과정 예.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회찬 전 대표가 지금 조금 주저하는 게 아무래도 그 노동당 전 부대표였던 김종철 전 부대표 예. 과거에 민주노동당하고 같이 했었죠 한때는. 네. 예, 한솥밥을 먹었던 김종철 전 부대표가 이번에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스러운 점이 아닌가. 여러모로 지금 이 선거구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채의식도 예. 좀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리고 저쪽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윤상현이 읍소를 해서라도 김문수 전 지사를 내보내야겠다라고 했는데 또 김문수 전 지사는
일단 뺐고. 예, 뺐는데 그게 일단 본인이 직접 뺀지는 않고 예. 측근들이 언론에 흘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어서 뭐 조금의 가능성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모양새를 몸값 만들어서 올리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한데. 예. 지금 뭐 오세훈, 나경원 다 뭐 흐지부지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나마 지명도 있는 사람은 김문수 전 지사 정도밖에 없으니까. 예. 나오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들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집단자위권 일본에서 행사하겠다고 헌법 해석 변경한 것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고 예, 예. 그랬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는 한반도에 일본 군대가 들어올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간 얘기가 오늘 안 나왔는데 사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같은 분들이 하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금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가 있는데 네. 한국군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미일 동맹이 어떤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할 경우에는 예. 우리가 한국군은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밖에 안 된다. 그 문제. 예. 그러니까 좀 언론들에서 짚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네. 뭐 전문가들 정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같은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그래서 예. 저희가 좀 그 문제를 좀 부각시켜서 오늘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좋은 포인트 같은데 저도 아침에 다른 방송을 하면서 이걸 좀 공부를 해봤고요. 예. 전시 군사 작전권, 전시 작전권. 예. 이것은 영토 주권보다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예. 국제법상으로. 그래서 미일 군사 동맹이 있고 한미 군사 동맹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미일 동맹에 입각해서 일본군의 파병을 미국이 일본 측에 요청을 한다 해도 예. 우리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다. 예. 그래서 물론 지금 전작권이 미군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자주국방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문제가 있는 거지만 예. 이번 일본의 그 헌법 재해석이 곧바로 일본군의 한반도 파병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이제 예. 송 장관의 경고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예, 국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보는 견해도 있고 그럼 참고로 예.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CCTV하고 네. 시진핑 주석 그 방안을 계기로 해서 CC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중요한 얘기가 빠졌습니다. 뭐죠? 어제 이 집단자위권 얘기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예. 고노다마 수정에 대해서만 예, 고노다마의 검증 문제에 대해서만 강하게 비판하고 국가 간 신뢰를 어긋나는 일이다 이거. 예, 그거를 다 지금 뭐 기사의 머리로 쓰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렇네요. 물론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얘기인데 네. 어제 집단자위권 문제가 나왔으면 집단자위권 문제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것도 이 정부가 사실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굉장히 약하게 하고 그랬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역시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뭐 일본에서는 그렇죠.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제 집단자위권 행사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거든요. 예. 아마도 그런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이 지금 내일 방한할 시진핑 주석 그 나라에 이제 CCTV하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건 쉽게 말하자면 같이 기자실에 갔는데 야마를 잘못 잡아가지고 물 먹은 기자 꼴이네요. 그런데 이건 그 밑에서 공개적으로 예.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렇죠.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계기로 한 CCTV 인터뷰에서 그리고 방금 어제 나온 문제인데 하지 않았다. 이거는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보팀이나 관련 정책팀에서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한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뭐 미국의 눈치를 보긴 봤겠지만 그럴 일이 사안이 다르죠. 그리고 황 팀장님, 많이들 지금 오늘 청취자 게시판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곤 하는데 뭐 지나가다라는 분도 방금 올리셨네요. 다음 주부터인가 뭐 축소 뉴스케이 약간 축소 방영하는 거 우리 황 팀장께서 그냥 공식적으로 짧게 청취자들께 인사 겸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게 더 경우에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엔 어떠세요? 다음 주부터는 아니고 다음 주에만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만.
예, 일주일만 그렇게 하고 다시 지금 원래대로 돌아오는데요. 네. 저희가 정비 시간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지금 피로도가 뉴스피디들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예. 데스크 그룹에서만 네. 저희 노종면 국장이 조합원들께 보내드렸던 편지처럼 네. 데스크 그룹하고 일부 인력만 나와서 일단 다음 주에는 특별 방송 비슷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아무튼 참 그 살인적 노동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언론에 대한 신념과 열정 하나로 버텨왔는데 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뉴스 경쟁이 훨씬 심했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 기자 수가 예. 200~300명인 곳에서도 이런 노동 강도는 찾기 힘든 건데 예.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마음이 뭉클하고 아팠는데 어쨌거나 다시 다잡고 잘 나가는 계기로 그렇게 되기를 청취자 게시판에 아주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주 그득합니다. 예. 그 보도국 식구들한테 이런 분위기 전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따가 다음 주 한 주만 조금 특별하게 나간다는 거를 좀 많이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잘 쉬시고. 예, 9시에 뵙겠습니다. 그러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K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6시 11분. 잠깐 게시판 볼까요? 동그라미님께서는 좀 많이 쉬세요. 열심히 기다릴게요. 이렇게 격려해 주셨네요. 뉴스K 팀들에게. 이게 뭐죠? 다음 아고라 경제란에 올라온 국민TV 노종면 단장 글, 그 밑에 댓글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누군가가 올렸는데 이걸 보고 가입하신 분도 있다. 아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리버 피닉스님께서 6시 8분에 사진을 하나 올리셨는데 예은이 아빠라고 단원고 예은이 아빠로 유명하죠.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지금 중단된 국정조사 현장에서 울고 있는 사진을 복도 카페트인가요? 의자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휴지로 눈물을 닦고 있는 사진. 예. 울기만 해서는 안 되죠, 이제. 이런 거 봐둬야죠. 지나가다 님께서는 노단장 편지를 받았다. 마음이 먹먹했다. 열심히 벌어 조금이라도 증자하고 싶다. 황 팀장도 힘내고 건강 잘 챙기시라. 그랬고 워렌 버핏 67조 석양의 건맨 이런 분들 댓글에 또 다로 이어지는 답글로 또 화답을 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다시 잘 해야겠죠. 뉴라이트 데일리안 대표를 맡고 있는 민병호 씨가 청와대의 뉴미디어 비서관인가로 내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 책과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뉴라이트 천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왕싸가지님께서 견해를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에피타프님께서 오늘도 아주 긴 장문의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짧아서 다 읽지 못했고요. 솔직히 고백컨대 인터뷰하랴 이거 보랴 저거 보랴 하느라고 다 읽어볼 수는 없었는데 다가오는 선거에서 집권여당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 얼핏 보였고요. 아마 한글 키보드가 없으시다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쓰신 것 같았어요. 여기서 주소를 알면 그거 비싸지도 않으니까 보내드리고 싶은데 주소를 하나 주시든지요. 그리고 국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성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댓글 주시고 했고 어제도 어떤 분께서 이 말씀 주신 거 알고요. 제작진에게 그 말을 했는데 댓글 하나, 답글 하나 달기도 빠듯하고 그런 사정이 있어요. 엄살이 아니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 일종의 프리랜서로 제 프로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를 머무르는데 머무르면서 일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와, 이건 정말 그 마른 수건도 이렇게 쥐어짜서 또 물방울을 뽑아내는 형식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대단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답글 이런 것들 원활히 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운해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내부에서 정보 공유는 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해외에서도 보내실 수 있는 루트를 어떻게든 해서 그렇게 좀 하라고 서영석 이사장이나 행정팀에 제가 방송 마치는 대로 다시 한번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 거 저는 일개 프리랜서고 물론 저도 조합원입니다만 우리는 같은 애정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동지적 연대감 거기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믿음 그것에 대해서 서로 자축하고 용기하고 용기 주고 그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갈게요.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신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결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파행 건은 저희가 앞에서 2번에 걸쳐서 소상히 다뤘으니까 네네. 그건 좀 건너뛰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국 살생부 논란?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도 이런 살생부니 데스노트 이런 게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참 옆에서 보기엔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요. 네. 며칠 전에 새누리당 유력 당권주자인 비주류 김무성 의원이 한 강연에서 이 친박 주류 인사들이 친박 실세들이 내가 당대표 되면 나 흔들어가지고 3개월 안에 끌어내리겠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친박 실세들, 친박 주류를 향해서 아주 나를 이렇게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워낙 양쪽이 서로 이렇게 신경전이 치열하다 보니 누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니 이제 이런 소문 이런 것들이 서로 양쪽의 논평을 통해서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서로 이제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언론에서 이 양쪽에서 살생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그렇게 친박 실세 나를 3개월 안에 끌어내리겠다고 얘기한 그 사람을 손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김무성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친박 3인 혹은 5인 이거를 이제 친박 5적이니 친박 3적이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손볼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한바탕 굉장히 지금 소란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3적, 5적. 김지아 5적이 생각나네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그게 더 좀 상황이 앞으로도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요. 지금 서청원 의원 쪽이 아무래도 아직은 네. 좀 쫓아가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친박 주류들의 표를
이렇게 함께 좀 모으는데 한데 모으는 것을 주요한 득표 전략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김무성 의원이 결국은 이 친박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공세를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이 살생부는 어떻게 보면 아주 호재인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특히나 서청원 후보 쪽에서 살생부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고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뭐 서청원 의원 쪽에서는 아주 별 부담 없이 그 얘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을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아유, 제 IQ로는 정치 도저히 못하겠네요. 옆에서 양 기자가 이렇게 따복따복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기 힘드니 그 사람들은 그래 IQ가 얼마나 되면 이렇게 막 고차 방정식들을 한답니까? 근데 학교 때 성적들은 별로 안 좋았대던데. 오늘 서청원 후보 쪽에서 재밌는 논평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뭐요? 이게 이제 살생부 논란의 연장선상인데 이 살생부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며칠 전에 김무성 후보의 3개월 관련한 뭐 그런 발언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발언이 보도가 되니까 서 의원 쪽에서 도대체 근거가 뭐냐? 그 실명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김무성 후보 쪽에서 아니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냐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랬더니 오늘 그 서천 후보 쪽에서 어떤 논평이 나왔냐면 만약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김 후보 쪽에서 얘기한다면 과거에 김 후보가 사석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어떻게 했는지 무슨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는지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얘기 안 나오란 법 있느냐. 예. 이렇게 지금 치고 나왔어요. 아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김무성 후보가 사실은 그 주변에서도 사실 캠프에서도 말실수를 가끔씩 하는 편이다. 뭐 이런 거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지저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그 얼마 전에 이전 투구 안 하기로들 했잖아요. 예. 근데 왜들 그런데요 또? 결국은 지금 뭐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정책과 비전과 노선 이런 것들로 평가받는 그런 전당대회가 못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뭐 지금 혁신 뭐 백날 떠들고는 있지만 결국은 되버릇 남 못 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 얘기는 그쯤 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서울 동작을도 복잡한데 광주 광산 을은 또 왜 그런데요? 거기에는 천정배 전 장관 뭐 사선 전직 사선 의원이죠. 근데 뭐 별로 환영을 못 받는다면서요. 예, 천정배 전 의원이 지금 거기에 공천을 신청해놨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누차에 걸쳐서 여러 지적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전략공천 또 중진 전직 의원들, 그러니까 당의 중진급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많은데 이 천정배 의원이 사실 경기에서 사선 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사실 목포가 고향이어서 뭐 광주에 연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몇 년 전에 그 자신의 법무법인의 분소를 또 광주에 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현재는 뭐 광주에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번에 광주 광산을 재보궐선거에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나선 건 두고 사실 좀 이런저런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광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호남의 정치인들, 이 호남이 텃밭이고 아주 주요한 지지 기반이라고 하지만 이 정말로 이렇게 대선 후보감 정말로 키울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적어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좀 새로운 인물들, 참신한 인물 그리고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을 좀 신진 인사들을 등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사선에 이 적극적인 대선 후보로도 나섰으니까요. 조직력도 있고 인지도도 높은 천정배 전 의원이 이렇게
떡하니 출사표를 내니까 여기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오늘 당 지도부가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대체로 천정배 전 의원에게 좀 불출마를 좀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일단 대충은 모았다고 합니다. 빠져줘라. 예. 그런데 이제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이게 지금 뭐 당에서 당신 나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 이런 게 좀 약한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나가겠다는데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 경선에서 배제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당원 당규상으로 이것도 맞지 않는 문제고. 예.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은 모양인데 어쨌든 당 지도부가 그렇게 뭐 일단 방침은 정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미 일각에서 천정배 의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니 두 사람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가 결정을 했다는데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가 좀 더 그런 의지가 더 강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자기 사람은 광주에도 전략 공천하고 지금 동작 의뢰도 뭐 심으려고 하면서 왜 나는 안 된다는 거냐 이렇게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복잡하네요. 어떻게 될지 네.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아주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여당은 살생부, 야당은 본향,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정치 거물과 좀 미묘한 상황.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갈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 네, 오늘부터 수요일, 금요일 매주 주 2회 윤재석의 국제뉴스 브리핑 해주실 윤재석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자주 오게 되네. 네, 명성교회 건과는 달리 이제 본인의 주 전공이자 대한민국 현역 기자 중에서 국제뉴스로는 가장 터줏대감이시고 정통파이신데 그건 과장입니다. 중앙일보하고 국민일보에서 국제부 차장, 국제부장 논설위원 하셨고 아마 라디오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그리고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유명한 프로들만 주로 하셨군요. 그런 데서 국제뉴스 분석 쭉 해오셨습니다. 오늘이 데뷔 날인데 일본 아베 총리가 큰 뉴스거리 하나 어제 저녁에 줬습니다. 바로 말씀 들어가죠. 네. 아베 신조 내각 집단적 자유권 행사 강행. 비단 오늘 요 며칠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큰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북아 질서에도 큰 변화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어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네. 굉장히 그 단계를 거쳐서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럼 얘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마침 어제가 그 일본 자위대 발족 6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954년 7월 1일에 발족이 됐는데 요때를 딱 맞춰가지고 이 지구촌의 문제적 인간, 이 아베가 자국 영토 밖에 동맹국이 벌이는 전쟁에 참전하겠다. 이른바 집단 자유권 천명을 하죠. 예. 그러면서 유엔 차원의 집단 안전 보장에도 참여하겠다는 방침. 유엔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쉽게 말하자면 자위대의 활동의 폭을 좀 넓히겠다는 거예요. 예. 자위만 하지는 않겠다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발음 잘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걸려요, 그거. 그동안 아베가 집단 자유권 방침을 여러 차례 내비친 건 익히 아는데 네. 막상 그걸 공식화하니까 지구촌이 곳곳에서 들썩들썩해요. 예. 그동안에 일본의 안보 원칙은 뭐였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미국의 그 리틀비인가요?
리틀보이 리틀보이. 원폭이 이제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제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종식이 되고 이른바 메가더 헌법에 따라서 제정된 그 평화헌법이 이제 발효가 되죠. 예. 평화헌법의 핵심 제9조입니다. 제9조에는 일본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서 방위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수방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수방위에서 집단적 자위권으로 바뀌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지금 할 수 있겠는데 어제 그 아베 발언이 좀 웃기는 얘기는 일본 헌법에 따르면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군대를 보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위대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예. 이게 형용모순 아니에요? 게다가 그냥 군대 뭐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조금 변형돼서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엄청나죠. 자위대 군사력이 뭐 세계 10위 뭐 이 정도에 랭크되고 그런다면서요? 이제 그것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각국의 군사력 그 랭킹을 매기는 그 기준이 아니 이제 단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단체인데 뭐 조그만 뭐 저기 사무실 하나 갖고 하겠죠. 근데 올 봄에 발표를 합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10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몇일까? 9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상당히 평가절하된 랭킹이다 이거죠. 일본이? 그렇죠. 아니 솔직히 일본하고 우리하고 한판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닦아놓고. 그런 거 잘 몰라요. 저. 아니요. 그거는 정확히 알아야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착착 해왔다는 얘기를 제가 한 가지 전거를 드리면 작년 8월 6일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폭 투하 몇 주년입니까? 45년. 계산하지 말고 8월 6일에 핵 추진 항공모함 이즈모호 요걸 갖다가 이제 요코하마 조선소에서 진수하는데 이게 또 말이 됩니까? 핵을 가질 수 없는 전범 국가가 일본이죠. 핵 재처리는 하고 있잖아요. 물론 재처리는 이제 꼼수로 하는 건데 그런데 미국이 우리는 재처리 못 시키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고. 그런데 하여튼 어찌해서 핵 잠수함을 진수시킬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의 비호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아무튼 지금 윤 의원님 주장은 그 뭐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분석한 집계한 10위보다는 그건 엉터리다 이거죠. 훨씬 더 앞서 있다. 지금 제가 대략 추산을 하면 영국이 5위거든요. 영국보다는 앞서는. 그러니까 영국을 6위로 따돌리고 5위 정도의 랭킹. 5위권? 예, 5위권으로. 그럼 1위가 미국. 아니 뭐 뻔하잖아요. 미국, 해보세요 한번.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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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영국인데 일본이 되는 거죠. 그럼 일본, 그 다음에 영국. 나 지금 공부시키는 거예요, 자꾸? 아니. 그 다음에는 뭐.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프랑스. 우리가, 그렇죠, 프랑스. 그래서 우리가 9위쯤 한다고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오늘은 굉장히 또 심각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흥분을. 아니, 원래 심각해요, 제가. 아니, 내가. 예. 자, 이거, 집단 자위권. 다시 그러니까 들어가죠, 이게. 그럼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치고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도? 아니, 그게 바로 문제인데 이제 아베가 어제 천명을 하면서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세계 요건을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냐?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 이게 어느 나라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력 공격이 발생해서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일본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굉장히 어렵네요. 이런 경우하고 다른 수단이 없다. 다른 그 평화적인 뭐 어떤 이 협약, 니고시에이션 같은 그런 방법이 없을 경우.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를 하겠다. 요것도 이제 꼼수죠. 하여튼 이 세 조건을 충족하면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매한 표현 아닙니까? 이것들이 죄다들. 1번 빼놓고는 다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3원칙인가 했는데 그게 고무줄 잣대처럼 그냥 비현령. 신삼원칙으로 또 바꾸면서 이제.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 천명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물론 오늘 보니까 일본 국민들도 뭐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게 전쟁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전범국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정말 굉장히 민감한 거는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는 이제 헌법에는 북한까지도 다 미수복 영토로 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 부속도서를 한다. 그런데 그러면 집단적 자위권에 따르면 우리의 동의 없이도 이웃 국가의 명백한 위협, 군사적 충돌이나 위협이 있을 때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 예.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미묘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 의원님. 미국은 어제 지금 아베 이러는 거 아시아에서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국민조차 싫어하는데. 근데 왜 미국은 어제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까? 그것도 국방장관이. 그러니까 그냥 뭐 적당히 점잖게 외교적으로 한마디 해도 되잖아. 근데 왜 쌍수까지 들어요, 굳이? 그 진행자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GPR이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포스처 리뷰. 모르죠, 그런 거. 해외 미군 정치 평론가니까 모르겠고요. 해외 미군 재배치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네. 예를 들면 한 2000년대 초에 독일에 있는 미군을 많이 철수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는 깨끗하게 철수했는데 우리 철수할 때는 막 환경오염 막 시키고 그러잖아요. 예. 미군이. 하여튼 그건 뭐 별개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에 배치된 미군을 순차적으로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는데 물론 예전에 미칠사단 저거 했지만 카터 때. 근데 옛날에 4만 명 넘고 그랬었죠. 예. 그런데 사실 앞으로도 조금씩 빼갈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평택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미 의회에서 압박을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특히 이제 부시 때는 군산복합체하고 이제 이걸 짜웅을 해가지고 이걸 좀 유지를 했는데 오바마한테는 계속 푸시를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럼 국방비를 좀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럼 국방비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비를 줄이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지역 안보는 거기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아시아 지역 안보 재균형. 집단 안보를 그래서 자율적 집단 안보 하게 하자. 그거에 어떤 그 앞에 행동대원으로 나서게 한 게 일본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국방비가 줄어서 좋고 아시아 방위는 일본이 맡으니까 좋고 그러니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거죠. 결국 또 걔들은 주판을 세게 튕겼군요. 여기서 제가 한마디를 좀 해야 되는데 어제가 자위대 창설 60주년이죠. 예. 근데 올해 11월 17일이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60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한미는 혈맹이다 이러잖아요. 예. 혈맹 맞습니까? 지금 하는 행동 보면. 미군 애들이 막 칼부림하고 사고 치고. 미선효순양. 글쎄. 2002년 6월 13일. 예. 이거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사과 안 하다가 나중에 몇 개월 지나가지고 그냥 한마디 딱 하고. 그리고 사고 치고 미국 도망가면 또 못 잡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점령군이지, 점령군. 그렇죠. 또 얘기합시다. 이쪽 뉴스. 자, 아무튼 미국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이유는 알았고요. 내일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빅 이벤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 미국 사이에도 영향을 미칠 남북 문제. 자, 시진핑 주석 옵니다. 부인 국민 가수 폭리안하고 같이 오죠. 이번에 다뤄질 최대의 이슈는 역시 일본 아베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북핵 어떤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 아베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이 심도 있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발등의 불, 그죠? 북핵 문제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주석 방안이 이번에 처음은 아니에요. 그럼요. 2009년 12월 16일에 나왔죠. 그때는 이미 이제 후진타오의 후계자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낙점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국빈이죠, 옛날로 치면 청나라 부황제 정도 되지. 저거지. 황태자. 그러니까 영운문 나가서 이제
저 독립문 있던 자리에 있던 네. 영웅문에 나가서 막 이렇게 황태자 자격으로 그렇죠. 신하 국가, 동생 국가에 한번 미리 와보는 거지. 거예요. 간을 보러 오는 거죠. 동생 잘해 뭐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네네. 이게 또 박준영 선배 또 얘기를 하네 이거. 나 그거 빼요. 전라도 아닌데 빼요? 네, 빼요. 네, 그래. 네. 시간 없으니까 빼요. 네. 자, 아무래도 뭐 시진핑 방한의 하이라이트는 북핵이고 그거 물론 뭐 아베 이거 중요하지만 북핵 얘기에 대해서 촌철살인에 한마디로 좀 응집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우선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진핑이가 그 중조 우위의 그 정말 그야말로 형제 국가인 북한을 앞서서 네. 이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했다.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음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예. 북한 너희들 까불면 어허. 국물도 없다. 근데 핵실험하지 마라. 왜냐면 80 내지 90%의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인데 예. 니네 말 안 듣냐? 그러면 압록강 그 단둥 거기 철교 막아버리는데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깝깝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논의하는 것 자체, 박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오늘 좀 요 얘기하고 좀 연관되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새 뭐 북한이 심심하면 그 동해 쪽으로 뭐 단거리 미사를 그러면 또 우리는 그걸 큰 뉴스로 다루잖아요. 예.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밸리를 따져야죠 우리가.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설거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입니다. 낡았거든요. 북한이 쏘는 거. 낡았어. 그러니까 어차피 가만 놔두면 고쳐.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면 매기면 좋은데 이놈들이 또 그렇게 안 한다. 재고 처분하는 재고 거예요? 처리예요. 근데 네. 그걸 갖다가 자꾸 쐈다 우리가 크게 보도하면 쟤네들 신나요. 긴장을 조성할 필요 없는데. 전혀 아니죠. 저건 놔두면 돼요. 그냥 니네 말아. 그리고 단신 처리하거나 그냥 보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리고 단거리 그거는 자기들 영해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더구나. 해양 오염이야. 해양 오염.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떠드는지 난 이해가 안 돼. 특히 조중동.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저 윤재석 위원께서 주 2회밖에 못 모셔서 좀 서운하지만 벌써 지금 이 청취자 게시판이 와글와글한데 왜요? 뭐 톰과 제리다 뭐 똘똘이 스머프 디스라는 게 누가 무슨 톰이고 말이에요? 누가 제리인가 그럼? 그건 모르겠어요. 디스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튼 뭐 견제 젊은 아닌 애들 아무튼 그런데 애들은, 잠깐만. 주 2회지만 수금 이틀 텀이어서 저는 주 초에 한 번, 주 후반쯤에 한 번이 딱 좋을 것 같은데 요일 조정 가능하면 하기로 하고 균형 잡힌 국제 문제, 주체적, 자율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다음에 오염되지 않은 서양 통신자 위주의 편향되지 않은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국제 문제 자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BBC를 열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석 CBS 객원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스타를 모집합니다. 형식, 내용, 출연자의 제약이 없습니다. 40분 정도의 길이로 준비해주세요. 3개월 단위로 1등을 선정해 100만 원을 드리고 국민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특전까지 드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통해 매주 방송될 팟캐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K-팟 스타. 역량 있는 도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라디오 메모 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까 전해드렸다시피 세월호 국조특위가 파행을 빚었는데 다시 7시 반부터 재개한다고 하네요. 오늘 중요한 특종 발표도 하셨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다시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조특위 다시 재개하기로 됐나요? 네, 7시 반 조금 전에 그 새누리당 쪽에 권선동 의원이 와서 네. 식사하고 7시 반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전갈이 왔습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간략하게 전달은 받았습니다만 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김광진 의원이 녹취록을 왜곡했다. 이게 새누리당의 주장인데 실제 그렇게 많이 왜곡했고 왜곡은 일단 사실입니까? 왜곡이라기보다는 녹취록의 문맥을 좀 잘못 이해해서 좀 과장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침몰하는 과정에 청와대에서 해경에다가 네. 보고용 영상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한 네. 10여 번 이렇게 저희가 봐도 좀 귀찮을 정도였고 이게 사람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보고 영상을 자료로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네. 청와대 쪽에 있는 사람이 VIP 이야기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발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발언 직후에 본인이 직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사과도 했고 그리고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을 꼬투리 삼아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무가내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좀 과장과 트집 그런 것도 좀 있고 울고 싶은데 뺨쳐주는. 네, 오늘 저희가 어젯밤 오늘 새벽에 해경으로부터 4월 16일 날 하루 동안 있었던 해경에게 10개 전화회선 그중에는 청와대의 하트라인도 있었는데 네. 여러 부처와 이렇게 통화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아주 청와대로서는 충격이 꽤 있을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이강윤의 오늘 진행하느라고 스튜디오에 앉아 있어서 국회 상황은 몰랐는데 저희 청취자분께서 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물론 다른 유가족분들도 속상하고 많이 우시고 화가 나시고 했겠지만 세월호 국조특위가 파행으로 지금 또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오늘 거의 하루 공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게요. 속상해서 울고 있는 것을 이제 사진 기자가 찍어서 네. 이 사이트에 올려주셨어요. 네, 네. 그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다들 분노와 서운함과 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 황금급처럼 써야 할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나 어제는 또 이원영 의원인가는 그냥 아예 쿨쿨 자고 말이죠. 이원영 의원. 참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를 전해드리면서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면요. 그 녹취록은 사실은 우원식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공개한 거 아니었습니까? 꼭 처음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해경에다가 네. 전화 녹취록 자료 요청을 그동안 숱하게 해왔습니다. 네. 그동안 안 주던 건데 예. 어제 밤 12시, 1시 이때에서 의원들한테 다 배포를 해서 일괄 배포됐군요. 예, 자료를 준 겁니다. 아무튼 그 일괄 배포 과정에 우원식 의원실이 굉장히 많이 분투하셨던 건 사실로 듣고 있고요. 저희 방에 다들 마찬가지였을 텐데. 네, 그리고 특히 방에 있는 직원들도 애를 많이 썼어요. 네, 우 의원님이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언론 활동이 워낙 활발하시기 때문에 네. 다른 의원실의 자료 요청보다는 피감기관에서 네. 좀 무게 있게 받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실종자 구조보다는 해수부 장관이나 해경청장 의전에만 신경을 쓰고 청와대는 구조 인원이 부풀려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VIP 보고에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지금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녹취록 여기에서 가장 지금 김광진 의원의 해프닝성 그거 말고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그걸 한번 좀 몇 가지로 짚어주신다면요. 우선은 해경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청와대하고 통화하는데 청와대가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해경이 이게 이제 09시 42분 44초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넘어가고 그 안에는 선내 방송을 통해서 가만히 있으라 이런 방송이 계속 나가면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예. 그때 해경청이 그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 구조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BH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빨리 그럼 들어가서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해경청도 그렇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정말 한가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시 50분 이때는 이제 그 안에 그래도 살아있을 가능성, 소위 골든 타임인데요. 네. 이게 10시니까 한 2시간 후쯤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중앙 119가 헬기를 2대를 타고서 그 중앙 119의 순환 구조대원들이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해경 본청 상황실에다가 침몰한 배에 요 구조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투입해서 구조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황실에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가다가 결국은 본청 상황실에 지금 우리도 아직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들어가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결국 안 들어갑니다. 아주 한가하고 안이했군요. 예, 뭐 정말 이건 정말 분노스러워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다가 그냥 큰 소리로 해경청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장관이 11시 43분, 그러니까 11시 넘어서 이제 12시 가까이 돼서 가거든요. 예. 본청 상황실에서 제주청에다가 해수부 장관이 현장에 가신다는 데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연락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상황실에 상황 담당관이 그러는데 경비국장이 장관님 편성차 헬기 이동하는 것으로는 하지 말고 어차피 유류 수급하러 무안공항으로 간 김에 유류, 그러니까 기름 받고 잠깐 태우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장관 편성차 간다고 이동한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장관 데리러 가면서 그때 이 비행기는 현지에서 구조하고 있었던 비행기입니다. 3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빼서 그걸 하나를 빼서 무안에 장관 데리러 간단 말입니까?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관 데리러 간다고는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까지 한 거죠. 예. 그게 뭐 책 잡힐거나 그럴 걸 자기들도 뜨끔하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9시 54분 51초에는 이런 통화가 있어요. 해경청장이 가는데 헬기를 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서에서는 그 헬기가 그럼 저희가 직접 구조 임무보다는 청장님 입장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는 겁니까? 네. 그래서 구조 임무에 들어가지 않고 청장을 비행기 태워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비행기들이 구조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370명 모두 구조했다. 그렇게 오버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청와대에서 뭐 2시 36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누가 했는지가 이제 그렇죠. 쟁점이었습니다. 누가 처음에 이런 걸 냈는지. 뭐 선생님들 앉아서 나왔다는 등 뭐 이러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게 확인이 됐는데 1시 4분 47초에 해경청이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한 게 그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상황반정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생존자 370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게 이제 결국은 나간 거죠. 그러다가 2시 46분 17초에 본청 상황실에서 이게 오버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게 하고 바로 2시 24분 14시 24분 18초에 청와대하고 통화하면서 해경청이 아이쿠 실장님 실장님이 통화 중이시고 166명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어이쿠 큰일 났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166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166명이라고 큰일 났네. 이거 VIP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 이게 정말 국민의 생명을 걱정하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166명이라고 큰일 났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거 빨리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네. 이 국민들의, 배 안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오로지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 그게 잘못 보고된 것만 걱정이 돼가지고. 예. 이런 점들이 이 녹취록 안에 있고, 이거보다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은 뭐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우왕좌왕을 저희들은 그때 네. 사고 초기에는 워낙 큰 일을 당하고 현장과 뭐 지휘부 사이에 이렇게 의견 조율 시간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해경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 정도였는데 네.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그동안 보도되었던 것들이 상당 부분이지만 미처 보도되지 못했던 것도 일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그렇죠. 이번 녹취록 같은 거 보면은 네. 우왕좌왕한 건 맞는데 뼈에 깊이 박혀있는 의전 개념이라거나 윗사람만 상급자만 쳐다보고 일하는 게 몸에 배여서 네. 정작 중요하게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들에는 항상 뒷전이었다. 그러니까 설령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생겨도 공무원들의 의식 구조를 뜯어 고치지 못하는 한 이번에 나왔던 실수들이 또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지금 반증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경이 아주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욕도 먹고 야단을 맞아야 됩니다만 네. 여기에서 바라보면서 다른 부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했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진 의원도 그걸 지적하다가 약간 실수가 된 건데 청와대가 사람 구하는 쪽으로 계속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 작업에 들어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자료 화면, 네. 자료 사진 이거 요청하는 일에 더 목을 메고 있었고요. 예. 막 화도 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일보다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이 보고가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되면 안 되는 일입니다만 네. 잘못 보고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걸 수정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청와대가 국민의 목숨이나 국민의 안전보다 VIP에게 보고한 거 그거 그렇습니다. 걱정을 먼저 합니까? 이거는 네. 정말 무책임하고 네. 그리고 무책임을 넘어서 정말 아주 잘못된 관료주의 그렇죠. 이런 거에 빠져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정말 이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거 확실히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점에 좀 뜯어고쳐야 야당께서 분투를 해주시고 네. 저희가 58분까지니까 한 48초 정도밖에 드리지 못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한 3, 40초로 요약 부탁드리는데 오늘도 이미 우리가 목격했지만 앞으로 또 어떤 빌미나 꼬투리를 잡아서 국조가 파행될지 좀 염려되거든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경청장이 네.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해경청장을 따로 불렀어요. 네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증인으로 나와서 지금 엄중 문책을 받고 있고 네. 또 오늘 같은 그런 녹취록이 나와서 청와대도 굉장히 당황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텐데 예. 여당의 수석부대표가 이 엄중한 증인을 따로 불렀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좀 야당에서 어떻게 제어가 안 됩니까? 저희가 몰랐죠. 몰리요. 앞으로 아무튼 나중에 확인이 돼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 유가족들도 와서 네네.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거 지금 짜고 치는 거냐? 예. 어떻게 이런 심각한 증인에 대해서 기관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네. 정부 여당의 수석부대표가 따로 불러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네네. 앞으로는 진짜 다시 일어나지 말고 네. 정말 진상을 밝히는데 여당이 협조해 주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알찬 국조 특위호 되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까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효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고요. 이강윤의 오늘 이것으로 순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